부산의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일 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동아대 확진자가 1명 늘었고 건강식품 다단계 설명회와 북구 식당 확진자도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동아대학교에서의 코로나19 집단 확진과 관련해 보건당국은 부산 지역 각 대학에 부득이한 필수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10월 11일까지 전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부산시가 온누리 상품권 한도를 1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지역화폐 1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비상경제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는 다소 수그러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부산의 상황은 다른데요. 주춤한 듯 보였던 확진자 증가폭이 다시 가팔라지고 있는데 소규모 집단 감염에 더해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까지 잇따르면서 공포를 키우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들어 1명까지 떨어졌던 일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20일 8명, 21일 6명에 이어 22일에는 오후 5시 기준 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 4명은 꼬리를 물고 있는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동아대 부민 캠퍼스에서 기존 확진자와 같은 과 동아리인 학생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연제구 건강식품 다단계 사업 설명회와 북구 식당 관련 확진자도 늘었습니다. 386번, 388번 환자는 포항 70번 환자의 접촉자이며 연제구 건강식품 관련 다단계 업체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입니다. 22일 추가된 확진자 중 3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가 아니었지만 코로나19 증상을 느껴 검사를 받고 확진됐습니다. 지난 10일 이후 이 같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 사례가 8건에 이릅니다. 지금도 지역 내에서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을 위험성이 큰 겁니다. 당분간 방문 판매, 다단계 또는 각종 소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고 증상이 나타나면 설마 하면서 가볍게 넘기시지 마시고 적극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 증가세가 꺾이기는커녕 늘고 있는 상황. 부산발 코로나19가 인근 울산과 경남 등 타 지역으로 퍼지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의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는 동아대학교에서의 집단 확진과 관련해 부산 지역 대학의 전면 비대면 수업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부산시는 각 대학의 교무처장, 학생처장을 통해 국가고시 등 응시 자격 취득을 위해 부득이한 필수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10월 11일까지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제외 과목일 경우에도 분반 수업을 하고 수업 시차제를 적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방문 판매업체 2곳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4일 미등록 불법 사업자 다단계 사업 설명회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 설명회 등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민신고센터를 운영해왔습니다. 지난 18일까지 접수한 신고 건수는 모두 58건으로 부산시는 의심 신고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의심되는 2건을 경찰에 고발하고 미등록 방문 판매업이 의심되는 한 곳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시는 추석 연휴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된 만큼 불법 사업 설명회, 투자 설명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유지하고 특별 점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 추석을 맞게 됐습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비상경제 안정대책도 나왔는데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긴급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확보도 비상입니다. 보도에 차선영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비상경제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골목 상권과 농축수산물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 한도를 1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지역화폐 1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운영을 중단했던 대형 학원과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목욕장업 등에 9월 중 업체당 최고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지역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의 위기 극복 자금을 지원합니다. 초저리 금리로 대출해주는 특별금융은 이번에는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전략 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을 0%대 초저리 금리로 지원하고 이래로 대출 횟수 제한이 있었던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해선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는 비대면 경제를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추경을 열어 긴급 예산을 편성해 눈앞에 닥친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올해 지방 소비세와 소득세 감소 등 세입 여건은 불안정하고 기초연금 확대로 내년에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925억 원 늘어납니다. 부산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을 시와 교육청이 요구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민생 안전, 경제 도약, 도시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5대 방향을 마련하였으며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내놓으면서 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 시스템을 보강하고 부산의료원의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판 뉴딜 사업과 온라인 미디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교육청에선 학습 결손을 막고 원격 수업 내실화를 위한 예산안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다음 달 11일까지 각 구군과 함께 학원 방역 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이 기간 4차례에 걸쳐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의 교습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 특별 합동지도에 나섭니다. 부산 지역 대형 학원들은 지난 17일 오후 3시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27일 자정까지 집합 제한 대상입니다. 교육청과 구군은 부산시 고시에 따른 방역 지침을 위반한 대형 학원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일광신도시와 오시리아 관광단지 지역 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부산도시공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기장군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도시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신도시와 관광단지의 문제점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공무원 복지대 절대 보완해 주시고 싶습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 그 믿을 수 없습니다. 안전도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전도시, 생태도시, 경관 수로 수화를 좀 축제하고요. 교통체전, 일광신도시서 국도 14호선 아성 쪽으로 빠지는 도로, 외도로 필요합니다. 오 군수는 또 일광신도시 저류지 2곳의 공원 조성과 오시리아 관광단지 하수처리장 신설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는 신도시 경관 조경의 경우 추가 식재 등 기장군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치되어 있던 동해남부선 동래역 옆 공터가 최근 지역 주민을 위한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피해가던 곳이 이제는 힐링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인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쓰레기 더미와 불법 주차, 무단 경작까지 동해남부선 동래역 옆 공터를 정의하던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하게 이어졌었는데 동래구가 최근 이 일대 환경정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군은 우선 단절됐던 그린라인 파크를 연결해 녹지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그린라인 파크는 동해남부선 하부 유휴 부지를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곳 공터는 당초 주차장으로 사용될 계획이어서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방치된 공터에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자 동래구는 그린라인 파크 연결을 위해 부산시로부터 7억 원을 지원받아 정비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환경 불량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지난해 부산시로부터 7억 원을 받아서 산책 보행로라든지 광장, 운동시설, 특히 또 통과 도로를 조성을 하여 연길 녹지를 마무리하게 된 상황입니다. 군은 공터에 나무를 심어 산책로를 만들고 넓은 광장에 벤치와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주민이 찾지 않았던 곳이 이제는 주민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새단장하고 나니까 너무 좋네요. 비 오는 날도 애기 안고 나오고 이렇게 놀 수도 있고 전에는 이 근처에 이런 넓은 광장 같은 공간이 전혀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여기 골목도 너무너무 지저분했고 좀 이래 음침하게 다니기도 기차길 옆에는 가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생겨서 너무 좋아요, 사실은. 공터에는 또 동해남부선을 가로지르는 도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온천천로와 충렬대로를 바로 연결해 이 일대 교통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장 인근에는 옛 동네 역사가 자리하고 있는데 동래구는 현재 활용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곳 광장은 등록문화재인 옛 동네 역사와 연계해 공연장 등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방치된 공터. 이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주민이 공존하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ACCN 뉴스 박인매입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선관위는 정당이나 정치인, 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추석 명절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경로당 등의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 또는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코로나로 인해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과 향유 방식이 비대면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비대면 공연 영상 제작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에는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와 예술단체, 미디어 아트 창작자,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온라인 플랫폼이나 SNS에 특화된 콘텐츠 제작에 대한 아이디어가 대상이며 제안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 독창성 등에 따라 최종 우수작이 선정됩니다. 최우수작 등은 실제 제작을 거쳐 부산문화회관 내년 시즌에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편성됩니다. 올해 남해안에 유해성 적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해마다 여름이면 양식 물고기 떼죽음에 이르게 하는 유해성 적조가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유해성 적조는 통상 장마가 끝난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발생하는데 올해는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다량의 빗물이 바다에 유입되며 염분이 낮아졌고 이로 인해 적조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